스포츠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5월 22일이죠. 일요경마 예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예상을 도와주실 두 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이경국 위원, 민병철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월말로 가면서 편성 강도가 조금 더 어제는 혼전도가 높아졌다라는 느낌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일요경주 편성 강도에 대해서 민병철 위원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역시 월말 흐름답게 전반적으로 편성 강도가 좀 빡빡해졌다라는 총평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흐름은 토요 경마에 이어서 일요 경마에서도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둘러 찾아온 폭염 때문에 이 예시장에서 이 마필의 컨디션 체크까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1부에서 홀수 경주 풀어드렸고 2부에서는 짝수 경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편성 강도는 조금 혼돈도가 좀 지난주보다는 높아진 느낌으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준비한 경주가 김재민의 추천 경주인데요.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순발력 발휘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은 인코스의 2번마 성은마루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1300m에서 선행력을 발휘하고 끝까지 버텨내면서 우승을 지켜냈었는데요. 종반에 광양돌풍이 후미권에서 추입으로 좋은 탄력을 보였지만 격차만 급격하게 줄이면서 성은마루를 제압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게이트 2점에 선행을 장악한다면 충분히 버티기 가능한 편성으로 봅니다. 여기 이제 초속 중속에서 레이스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7번마 스페셜 러너가 사실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인데요. 뛰는 모습을 보면 초반에 좀 참았다가 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걸음은 그렇게 인상적인 느낌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매력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마필들 중에서 그래도 좀 뚝심이 있는 마필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는 전개상의 찬스를 잡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7번마 스페셜 러너를 제하고는 9번마 대천 포커스와 12번마 승리 엔젤 두 필이 주목을 받을 만한 편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필 더 좀 노림수를 갖고 있는 마필이 있죠. 10번마 라이징 퓨처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물론 순발력 초속 중속이 나오는 과정에서 무리하고 지난번에 졌는데요. 참으면 선입이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10번마 라이징 퓨처까지는 관심권에 둬야 되겠고 3번마 다랑아리 이 마필도 이제 복병 세력으로 볼 수 있는 편성인데요. 중간에 페이스에 맞춰서 따라가고 최대한 참아야 한 발을 몰아설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페이스 조절이 관건이 될 텐데 예시 상태가 아주 좋다면 방어 정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요. 이번 경기에서 어쨌든 그래도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이변 가능 마필은 10번 마 라이징 퓨처. 현재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싶은 마필로 어필을 드리고 최종 선택에서는 상태가 더 좋아 보이는 마필 쪽으로 우선순위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경주입니다. 최단거리 10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경주죠. 순발력 부분에서는 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선행은 2번마 플라잉 볼트가 도주성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라 전개상으로는 가장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보는데요. 사실 그 마필을 압박하는 마필들도 상당히 탄력이 좋은 마필들이어서 좀 결승선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 상황까지 감안했을 때 이번 경주 민병철 위원 어떤 마필에 주목을 해야 할지 전개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수의 선행마가 출전하는 빠른 흐름의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입니다. 내측 외측으로 초반 선두 경합이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경주 여건 좋아진 선행마 그리고 이 선에서 선두권을 관망하면서 따라가는 마필 중에 어떤 마필이 종반 끈기 있는 걸음 보일지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경주 여건 좋은 선행마죠. 바로 2번 플라잉 볼트 직전 대비 5kg 대폭 감량 혜택에다가 내측 게이트예요. 아무래도 내 선에서 유리하게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자, 9번 쿼드리가 57회 과부 중이에요. 물론 직전에 1400m를 선행 1순 버텨내면서 입상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내측의 2번 플라잉 볼트 때문에 초반 선행을 잡아내기에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외곽에서 무리하게 선두 경합을 펼쳐낼 것으로 보이는데 자, 10번 천지탑입니다. 두 번의 입상을 선행 선입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기본적인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죠. 2번과 9번을 보내놓고 외곽 2선에 가담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측에서는 3번 꿈케라가 2선 내측 유리하게 전개를 인코스에서 펼쳐나갈 것입니다. 마체는 얇지만 근성 좋은 한말 8번 성보로름도 두텁게 2, 3선을 형성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2번 플라잉 볼트입니다. 발군의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이에요. 지난 1월 16일 경주부터 눈 가면 승인장구 착용 이후 주행의 직진성까지 보강된 모습 속에 이후 3연속 입상 모두 선행 1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직전에는요 부담 중량이 대폭 증가가 된 가운데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부중 높아진 여파 극복 못하고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번에 수습기수 하종기수 기용으로 직전 대비 5kg 감량 51.5kg에다가 내측 게이트 배정받은 2번 플라잉 볼트가 이 선행마군 중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아야만 할 마필로 평가하고요. 자, 10번 천지탑은 자, 빠른 스피드 갖춘 선행형 마필입니다. 한데 3월달 데뷔전에서는요 당시 강선행마 레전드 거리 이끄는 페이스 선두 외곽 힘 한 배 잘된 선입전으로 입상에 성공했고 2월 27일 경주에서는요 요 10번 천지탑이 선행 1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었어요. 헌데 직전에 5등급 승급전에서는요 발주대에서 출발하는 과정에서 살짝 뒷발이 미끄러졌어요. 출발이 썩 매끄럽지 못했죠. 이후 밀어서 무리하게 선두 외곽에서 선두권 전개를 하면서 아무래도 힘소진이 컸고요. 직선에서 내측 기대는 악벽을 왼채찍으로 동료 잡아주었습니다만 정상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 발주도 이번에 보완했고요. 이제 문세영 기수 기승합니다. 굳이 이 10번 천지탑은요. 무리해서 선행을 나서지 않더라도 이미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이 빠른 흐름에 단거리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3번 꿈케라. 이 작년 4월 달에는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이 평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자, 기나긴 휴양 공백이 있었고 직전 1년 만에 복귀전에서 부상 여파 완연하게 벗어나서 당시 선두권 경합성 레이스 구도에서 종반까지 뚝심발이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건재를 과시했던 말이요 3번 꿈케라입니다. 이번에 정상 주기 들어왔고 다시금 빠른 페이스지만 능력 우위를 충분히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예요. 훈련 컨디션도 아주 좋아요. 자, 8번
이 성불오름입니다. 얇은 마체지만 강단이 좋은 마필이고 데뷔전부터 작년에 12월에 출중한 기본기로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직전에는요 빠른 페이스 단거리 내선 최적의 선입전으로 우승이나 진배 없는 2차 코차 2차 입상을 했던 말입니다. 이번에도 이 빠른 페이스 단거리 흐름이 빠르겠지만 이 외선에서 마체가 있기 때문에 경합피하는 선입전이라면은 이번 경주 승산이 있어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10번 천지탑 이 빠른 페이스의 선행 선입 자유전개 이점 직전에 출발이 매끄럽지 못하고 초반 무리한 부분 이번에는 충분히 매끄러운 발주와 정상 전개로 극복해낼 전력으로 평가합니다. 안쪽에 3번 꿈케라 직전에 1년 만에 복귀전에서 건재 과시했고 이번에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내선 최적의 힘한배 선입전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있고요. 강단 좋은 앞말 8번 성불오름 경합피하는 선입전 마지막 한발 선행마 중에서는 경주 여건 좋은 대폭 감량 혜택 받은 2번 플라잉 볼트의 선행 1순 가능성까지 결과적으로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10번 천지탑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전개 상황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마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경주는 상당히 혼전도가 좀 높은 경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경구 기원은 어느 마필을 또 주목하고 있을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4경주를 분석하면서 좀 많은 시간을 어떤 마필이 선행에 나서겠느냐에 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전개도와 함께 좀 민병철 위원이 얘기해 주신 것도 전체적으로 전개를 좀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1000m 단거리 편성이거든요. 전 4경주에 제가 선행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마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4경주에 주목하는 마필은 9번 콰드리가입니다. 콰드리가 같은 경우는 10전 동안 4번의 준우승과 3번의 3위를 기록합니다. 연승률은 70%가 넘는데 우승이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쉬운 마필이죠. 도주형 순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포위평 4세 거세 마필입니다. 직전에 1400m 선행주도 버티기 2위 입상을 기록한 후 대폭 거리를 내린 1000m를 출전하고 있는데요. 현등급 상대적으로 나이도 많고 레이팅도 높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지속적으로 높게 부여가 될 거예요. 1000m가 아니라 1200 아닌 1300을 나와도 5등급에서는 분명히 부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마필의 조건입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최선 추진 말머리로 저는 승급을 해야 되는 마필의 조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경주 초반 강하게 선두권 공략에 나서면서 전 적극성이 예상되는 마필이라서 선행, 입상 이상의 첫 우승 도전까지도 기대를 하는 마필입니다. 네. 자, 외곽 게이트에 포진하고 있는 보병권 세력 마필 한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마필은 11번 마필인 9주 만에 출전하는 러너킨이 되겠습니다. 부담 중량 2점도 있고요. 단거리 우승 후에 충분한 휴식과 함께 준비를 잘하는 모습인데 직전 단거리 우승 시의 모습을 보면 여력이 좀 많이 남는 모습이었어요. 이번에 부담 중량도 좀 내려갔다면 좀 좋은 근성발이 걸음으로 무난한 돌파까지 기대해보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최단거리 1000m 레이스 게이트 이점에 선행은 저는 2번 플라잉 볼트가 좀 빠르다라고 판단하는 경주여서 이번 경주에서 주목해볼 마필로 저는 감량 이점까지 더해진 2번 플라잉 볼트 요 마필만 언급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민병철 위원 추천 경주가 준비가 돼 있죠. 지난주 적중내역 화면으로 표출되고 있고 다적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5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역시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입니다. 혼합 4등급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아직까지 잠재력 평가가 좀 이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마필들도 있습니다만 기본기 자체를 좀 높게 평가하게 하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인기맛 접전 구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민병철 의원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에는 약속드린 승부처에서 총 서울 경마 5개의 경주를
승부 경주 적중을 이루어드리면서 확실한 승리를 안겨드렸습니다. 자, 배당도 복승 기준 13배, 21배, 23배. 자, 이러한 중배당으로 따닥따닥 적중을 해드렸는데요. 특히나 또 마지막 경주에서 호루라기를 뒤로 돌려놓고 능력마 마이블레이드 놓고 인비액티브 마지막 특급 승부에서 23배짜리 적중해드리면서 경마장 나서는 발걸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이번 1호 경마에서도 다적중과 승부처 고배당 적중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1호 경마의 승리의 분수형이 될 5경주입니다. 자, 최단거리 1000m고요. 이미 검증이 받은 마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신마의 전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 신마의 능력치까지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7번 KT스타는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전형적인 선행마입니다. 입상한 대다수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 1순 입상이었죠. 자, 이번 경주 은근히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신마 4번 픽 엔트리도 빠르고 여타의 8번 티즈킹도 초반이 상당히 빠른 말이죠. 하지만 근소하게나마 요 7번 KT스타가 초반 선두 장악 스피드가 앞서 있습니다.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거죠. 부중은 늘어났습니다만 최단거리 단독 선행 이점 충분히 살려볼 7번 KT스타를 우선 주목하고 있고요. 자, 신마 중에 9번 로스트인 드라마입니다. 자, 체형이 상당히 좋은 시네마예요. 신마죠. 4월 8일 능검시에 출발 능력도 좋았고요. 내선 최적의 전개를 펼쳐내면서 잡고 2선 가담하는 스피드와 직선에서 원활한 발바꿈,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좋은 능력을 선보였던 신마예요. 훈련 시 완성도가 더욱더 좋아진 가운데 9번 로스인 드라마의 데뷔전 선정 기대치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요. 자, 3번 개나리는요, 이미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2번의 입상 전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파행, 관절염 등으로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4월 22일 주행 심사 시 그야말로 건재한 면모를 보인 말이고요. 빠른 페이스에 따라가는 전개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번에 주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개를 낮추는 효과죠. 양털 코굴레 승인 장구 착용을 하고 나옵니다. 더욱더 주행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한 3번 개나리 공백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기대치가 있고요. 자, 4번 픽 엔트리 우수혈통 빅브라운의 자마입니다. 자, 4월 8일 주행검사 때는 능력 미달을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환골탈퇴했어요. 4월 15일 두 번째 주행검사 때는 발군의 스피드로 초반 잡고 선행을 나섰고 코너에서 압박받고 내선 2선을 타는데 직선에서도 상당히 안정화된 주행 자세 바탕으로 여유 있게 통과한 말이죠. 페로비치 기수가 계승하는데 4번 빅 엔트리의 자, 앞선에서의 최선 끈기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여타의 8번 티즈킹은 선두 경합, 선두 장악에 나설 때 가능한데 이번 편성은 약간 좀 어려워 보이네요. 결과적으로 이 7번 KT스타는 전개 이점 그리고 능력 우위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도 강력하게 노림수를 둘 텐데요. 후창마로는 이 신마와 공백 있는 마필 3번 개나리 중에 한 방으로 민명철이가 지금 자신 있게 준비한 마필이 있습니다. 현장 주력 한방 환수 최강의 추천으로 팬 여러분께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선행을 7번 KT스타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 좀 압축이 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적중을 약속했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육경주입니다. 14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고요.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8번 막 광양돌풍. 지난번에 이 후미권에서 종반에 멋있게 날아오는 모습으로 2위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1400m로 경주거리가 늘어난 부분이 광양돌풍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건 자체가 좀 나빠졌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조건 자체는 호조건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여기 이제 상대하는 마필들은 전개상으로는 좀 더 이점이 있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국 위원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육경주에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승급전 출전 마필인 3번 인본 챔프가 되겠습니다. 3번 인본 챔프는 1300m 레이스 주도 우승 거두고 거리 늘고 상대 강해진 승급전을 출전함으로 인해서 실질적 검증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겠는데요. 직전에 보면 직선 결승주로 선두에 나서면서 다소 늦은 채찍 사용임에도 살아나는 인상적인 탄력
걸음과 함께 팔마신차 여유로운 우승 상승세 뚜렷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부중 2점도 살려볼 수가 있겠고요. 능력 안장인 문세영 기수가 재기승을 한다면 어떤 신뢰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무난한 돌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당일날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모을 마필이 8번 광양 돌풍이 되겠는데요. 광양 돌풍은 1300m 선입권 따라가는 페이스 안배 전개 코너링 후에 직선 결승주로 살아나는 좋은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입상을 거뒀을 때 결승선 통과 후에도 끝걸음이 살아있었던 여력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선추진 탄력 도무시 우승도전 상대 세력 마필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끝걸음 좋은 마필 소개시켜드리겠는데요. 9번 베스트퀸이 되겠습니다. 종반 한 발 좋은 추입 탄력 대비 후미권 전개의 불리함 때문에 계속적으로 극복 실패를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실전이 거듭될수록 끝걸음이 좀 확연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에 마이너스 3.5kg 부담 중량 감량 2점 호기를 맞았습니다. 선두마 가시권 범인의 전개라면 종반의 일격은 충분히 가능한 전력으로 봅니다. 자, 또 다른 승급전 출전 마필 게이트 좋은 1번 2K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0m 선행 우승 후에 승급전 출전했죠. 대폭 거리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1400m 첫 도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네치 게이트 배정이라는 점, 또 감량 2점까지 있는 점, 충분히 선행까지 노려서 레이스를 주도한다면 전 버티기까지 가능한 복병마로는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3번 인본 챔프는 승급전임에도 직전에 여력 남았던 8마시자 여유 우승 마필입니다. 경쟁력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전개상으로 보면 아마 게이트 이점이 있는 1번마 2K가 먼저 선두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3번마 인본 챔프와 7번마 프리티보이가 거기에 곧바로 이제 압박을 하는 경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민병철 의원은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설명 들어보죠. 네,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입니다. 이미 1400m 입상 전력이 있는 말이 있죠. 바로 7번 프리티보이입니다. 자, 출중한 선두 가담 스피드 선입전으로 1400m로 입상을 했었는데 직전에는요. 출발이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다소간 전개가 꼬였다고 봅니다. 아쉬운 3착이었어요. 지난 2월 18일부터 계속된 시기성 식욕 부진 때문에 최근 체중이 계속해서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선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예시장 그 체중 변화 상태 좀 체중이 불어나면은 좀 더 요 7번 프리티보이의 선전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데 호흡 잘 맞는 페로비치 기수가 이번에도 기승을 합니다. 전개도요. 굳이 선행을 나설 필요 없이 선행만 보내놓고 이 선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전개 유리마 7번 프리티보이의 선전 기대치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자, 아무래도 1400m 레이스니까 후착 복병 전력으로는요. 12번 지상거탑이 이미 1200m 레이스에서 1월 31일 날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직전 1700 레이스 후미 늦추입 고배를 마셨습니다만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길고 추입마에게 전개가 불리할 필요가 없는 1400m 레이스에서는 12번 지상거탑의 마지막 역습 가능해 보입니다. 역시 2번 천의 강자도 직전에 다소한 공백이 있어서 베스트가 아닌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정상 주기에다가 부담 중량도 대폭 감량을 받은 상황에서 과거 선두외곽 상당히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동거리를 우승을 했던 전력이에요. 감량의 택 마지막 한 발 결정력의 2번 요 천의 강자의 역습까지 가능해 보이는 편성입니다. 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좀 있죠. 이경국 의원은 3번마 인본 챔프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고 민병철 의원은 7번마 프리티보이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어쨌든 8번마 광양돌풍의 직전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8번마 광양돌풍 요마필에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복병 세력은 여러 두가 거론될 수 있는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각자 좀 점수를 제일 많이 줬던 마필들이 선전해 주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국산 교차 경주죠. 4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주거리 1,400m 혼합 4등급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선전했던 마필, 이 상승세를 유지 중인 마필들에게 좀 눈길이 가는 경주 편성으로 봅니다. 이번 경주는 이경국 위원께 먼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경 4경주죠. 1400m 경주로 열리는데요.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9번 파티 인 더 데저트입니다. 파티 인 더 데저트는 직전에 1300m 경주 중위권 내측 페이스 안배 전개 코너링 후에 직선 결승주로 내축 주로를 선택하면서 좀 적극적인 말머리로 좋은 추입 탄력 발휘하면서 11점 만에 뒤늦은 첫 우승을 거둔 상승세 마필이 되겠습니다. 거리 늘수록 능력 발휘 및 작전 구사가 용이한 주행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속 입상의 기대치를 높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5번 퀸 엘레강스가 되겠는데요. 중장거리 실전을 통해서 꾸준히 지구력 보강에 주력을 해온 직전 1800m 장거리 3위 성적 기록 마필이 되겠어요. 지속적인 선두 경합 전개였음에도 직선 결승주로 초반 4위로 밀렸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좋은 근성 걸음을 보여줬어요. 대폭 거리 내린 1400m 출전이라면 뚝심발이는 한결 용이할 것이기 때문에 서륙 입상 도전 가능성을 좀 열어두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는 6번 마필인 코틴 픽인 굿인데요. 직전에 1600m 첫 입상 기록 후에 직전에 1800m 거리임에도 최고 관심 조합을 했던 좀 마필인데요. 3, 4코너 지점 중반부에 직전 경주 마체 이상으로 주행 중지된 영천시대에게 진로가 막히면서 틀어서 주행하는 가운데 탄력 손실 속에 코너링을 돌죠. 결승 직선주로 외주로를 선택해서 강도 높은 오른채찍 사용으로 입상 도전을 노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6위 성적을 기록하고 맙니다. 잠재 보유 능력이 좋기 때문에 서륙 입상 가능성 또한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자, 복병권 세력 7번 골드스카이가 되겠는데요. 국 4등급 소속 원정 출전한 포입 4세 거세 마필입니다. 지속적인 원정 출전으로 단거리 우승 및 입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죠. 직전 13번 게이트 불리함 속에서 직선 초반 2위 입상마인 승리 엉클모의 외측 사양에 주행 진로가 좀 겹칩니다. 그래서 좀 진로가 많이 좀 막히고 탄력도 좀 손실이 있었던 마필인데요. 좋은 순발력을 앞세운 선두권 장악 레이스 주도라면 버티기 도전은 무시할 수 없는 복병권 세력으로 봅니다. 9번 파티 인 더 데저트 뒤늦은 첫 우승 상승세가 뚜렷한 마필 연속 입상의 기대치를 높여보겠습니다. 네, 파티 인 더 데저트. 이번 경주에서 비슷하게 이제 주목을 받는 마필들이 있는 가운데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는데요. 전개상으로는 게이트 2점이 있는 1번마 노스몰 코리아가 선행 찬스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가 초속 중속이 아주 빠른 마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장악하는 마필이 전개상 무조건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민병철 위원은 또 어떤 시각으로 이번 경주를 분석을 하고 있을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6번 코팀 픽인굿 이미 1600m까지 극복한 근성 좋은 말인데 직전에 주행 중 탐마필 방해 여파, 진로 방해 여파로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충분히 서력전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자, 1번 노스몰 코리아입니다. 직전 데뷔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550km에 육박하는 매우 거구의 체격에 힘이 좋은 유형의 말인데 스피드까지 장착한 말입니다. 자, 이번에 끌리는 선행마인 7번 골드스카이가 앞선을 장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내측 게이트 들어온 요 1번 노스몰 코리아가 충분히 선두권 유리한 위치 선점에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직전에는요 마이엘리스 대호 여장군 이 빠르게 앞선을 이끌어 나가는 그 두 마리 마필 그 페이스에 자, 보조를 맞추느라고 초반에 약간 힘소진이 있었던 듯합니다. 앞선의 마필들이 모두 몰락하고 직전 3차기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요 1번 노스몰 코리아는요. 자, 늘어난 1400m 거리가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워낙에 힘이 좋고 체격 조건이 우수한 요 1번 노스몰 코리아 19조의 마필 1억 8천만이 고가의 말이죠. 이번 경주 충분히 실전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자, 3번 신난다르도 최근에 연속된 늦추입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만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해준다라면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복병 전력으로 3번 신난다르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6번 막 코틴 피긴 굿 발음이 약간 좀 어렵죠? 진로가 막혔던 부분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마필까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저는 19조 1번마 노스몰 코리아가 전개상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1400m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의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좀 궁금한 경주기도 하고요. 기량차가 아주 크게 나는 경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고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고요. 국산 3등급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전개상으로는 3번마 슈퍼스타트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편성인데요. 지난번 모습을 보면 출발 후에 채찍까지 동료를 하면서 선두권을 나서지를 못했어요. 선행을 갔을 때와 못 갔을 때 차이가 좀 많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선행이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어떤 능력을 발휘해 줄까 궁금합니다. 전개 상황까지 민병철 의원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팔두 단촐한 편성에 전개 양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1300m 레이스입니다. 직전에 선행을 나서지 못해서 난항을 겪었던 3번 슈퍼스타트가 이번에는 수월하게 선행을 받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3번 슈퍼스타트를 중심으로 레이스는 풀어져 나갈 텐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전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3번 슈퍼스타트가 직전에는요. 퀸크리켓이라는 선행 대항마 때문에 선행을 못 나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3번 슈퍼스타트 문세영 기수 안장이기도 하지만 단독 선행이에요. 자, 1번 햇빛 나는 내측에서 2선에 자리 잡을 것이고요. 자, 7번 썬더스텝 직전에 기림 뒷발했어요. 초반 전개에 다소 밀렸고 무리해서 선입 가담했는데 기본적으로는 2선 가담 스피드가 있는 말이죠. 자, 7세 고령의 마필 4번 새청자 이 과거에는요 선행 1순으로 1800m까지 우승 경력이 있었던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늦바락벽도 도졌긴 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3번 슈퍼스타트를 제외하고는 그닥 빠른 말이 없죠. 4번 요 새청자 최근 곽광받고 있는 인도 특급 용병 임란 기수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죠. 이 4번 새청자를 가지고 자, 임란 기수가 충분히 2선 유리한 전개는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직선주로 들어서서도 요 3번 슈퍼스타트는 최선두권에서 질주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년 12월 경주부터 1200거리 선행 1순 3연승에 성공했던 말인데 직전 3등급 승급전 퀸크리켓이 선행으로 이끄는 페이스 요 3번 슈퍼스타트는 선행을 받지 못하자 그야말로 능력 발휘 실패했습니다만 이번에 단독 선행이에요. 한마디로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는 내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이 요 3번 슈퍼스타트가 되겠고요. 자, 1번 햇빛 납니다. 한동안 늦바락벽도 있었고 빠른 페이스 단거리 후미 늦추입으로 고배도 마셨습니다만 지난 1월 24일 1200m 경주에서 종반 기가 막힌 추입으로 우승을 했던 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말이에요. 비록 3월 19일 경주에서는 직선에서 당시 기수가 채찍을 놓쳐서 정상 추진이 불가능한 가운데 사착이었습니다만 자, 직전에 중거리 1700m 출전에 요 1번 햇빛 나는 선두 외곽 적극적인 선입전으로 응수하면서 다시금 우승을 차지한 말입니다. 이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와 중거리까지 전개 이점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증된 말이 바로 1번 햇빛 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 3번 슈퍼스타트 보내놓고 내선 인코스에서 최적화된 선입전이 기대가 되고요. 7번 썬더스텝 이미 3등급 무대에서 만만치 않은 1400m까지 입상 차지한 뚝심 좋은 마필이에요. 직전에는 기림 늑발 이후에 초반 무리해서 선입권 가담하면서 당연히 힘 소진이 있었죠. 또한 직선 구간 내측에서 스퍼트 시 당시 좋은 인연의 내측 사행 여파로 진로가 완전히 막혔죠. 주춤거렸고 외측 빼서 추진했습니다만 늦었어요. 그런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에 7번 썬더스텝은 직전에 입상 실패한 겁니다. 이번에 그런 악재에
거듭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4번 새청자, 이 복병 전력인데 2002년 2월에 데뷔한 그야말로 이제 7세 고령의 마필인데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고 1800거리까지 선행 1순 입상 경험이 있는데 자, 이미 2등급 무대까지 승급했었습니다만 3등급으로 강등이 됐죠. 자, 이번에 선행마 기술술에 상당히 능한 인도 특급 용병 임랑기수가 요 4번 새청자를 타는데 아무래도 단거리 경주 오랜만에 출전에다가 앞선에서 전개를 좀 수월하게 펼쳐준다면은 4번 새청자가 복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결과적으로 최근에 아주 폭발적인 상승세, 빠르건 느리건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낼 1번 햇빛나 이번 경주 입상 1감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단독 선행이에요. 3번 슈퍼스타트 선행을 나섰을 때는 내재 능력 100% 발휘가 가능한데 자, 문세영 기수가 충분히 발현해 주리라 평가합니다. 직전에 기립늑발, 진로 방해 악재 7번 썬더 스텝 두 번의 악재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고요. 복병 전력 4번 새청자 초반 스타트가 문제인데 임랑기수 상당히 스타트를 잘 끌어내고 선행 선임마 잘 타죠. 4번 새청자의 선전 기대치까지 결과적으로 편성상 전개상 한 수 위의 전력을 평가되는 1번 햇빛나의 선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뭐 8마리 단촐한 편성. 객관적인 선행은 3번나 슈퍼스타트가 장악할 것이다로 예측은 하는데 보장돼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 모습 봐서는 출발 후에 밀고 채찍까지 동료를 하는데도 그 중속 부분이 그렇게 매끄러운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4번나 새청자 이 뒷다리 쪽에 개팍기가 약간 보이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예시 상태를 보실 때 뒷다리 쪽을 좀 유심히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듯하고요. 지금 설명을 다 상세하게 잘 해주셨어요. 7번나 썬더스텝은 기립늑발에 결승점에서 인코스에 두 마리가 같이 이제 진로를 막는 바람에 다시 틀어 나오는 그런 악재까지 겹쳤던 마필이에요. 정상적인 출발이라면 7번나 썬더스텝 요 마필의 여력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경구 기원은 이번 경주에서 어느 마필을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을까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8경주는 뭐 민병철 위원이 전개도랑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저 또한 높게 점수를 주는 우선 순위적인 측면에서 1번 마필과 3번 마필이 순서까지 동일한 관계로 1번 햇빛나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림으로 해서 경마팬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 도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번 햇빛나 같은 경우는 직전에 1700m가 장거리 첫 도전이었어요. 장거리 첫 도전이었음에도 직선 초반에 능력마로 대두되는 IM4U와 좀 접전을 펼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선 채찍 추진에 170m 남겨놓은 지점 답보 변환이 일어나면서 아주 살아나는 인상적인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1700 첫 도전에 답보 변환 이후 걸음이 살아났다면 이건 힘이 찼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주목하셔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싶어요. 슈퍼스타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개적으로 이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8경주에 좀 1번, 3번의 동반 입상 가능성을 저도 높게 평가하는 가운데 좀 복병권 세력 한두 소개를 시켜드린다면 6번 헤이주드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좋은 도주형에 가까운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지요. 아마 선의권 차분히 따라가는 페이스 안배 전개라면 제가 보기에 박태종 기술을 교체 기용까지 한 이상 아마 적절한 타이밍 추진으로 틈새 도전을 노릴 수 있는 복병권 세력이 아닌가 봅니다. 헤이주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번마 햇빛나 민병철 위원과 이경국 위원이 두 분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 늘어난 거리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 사실 종반에 펜스 쪽으로 좀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탄력이 좀 무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측으로 약간 기대는 모습은 보였지만 탄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모습을 막판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1번마 햇빛나 요마필의 선전을 좀 응원을 같이 해드리고 싶은 경주고요. 어쨌든 3번마 슈퍼스타트가 가장 문제 마필이 될 것 같아요. 선두권을 수월하게 장악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컨디션 점검까지 한 번 더 꼼꼼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표출되고 있죠. 다이나즈 드림 미스 히어로 48.2배, 쌍승 57.8배, 예, 고배당 적중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준비한 경주는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1700m 레이스죠. 혼합 3등급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1700m 레이스 이미 이제 1번마 태양별은 취소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0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이번 경주는 9마리가 뛰게 되겠죠. 어떤 마필에 주목을 해야 될지 설명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거리 경주인 1700m 경주를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는 일요 부산 3경주, MC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번 마필 다이나즈 드림과 8번 미스 히어로의 48.2배의 고배당 적중도 좀 괜찮은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가장 저는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주에 그 방송 추천 5경주에서 재미난 5번 아름다운 순간과 9번 커리클 한 방을 좀 강하게 주력 적중해드린 거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21.5배의 배당이었는데요. 아마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처럼 음성을 확인해 놓고 보시면 우리 경마 팬에게 목이 터져라고 9번 놓고 5번, 8번 두 방이면 끝난다고 강하게 좀 준비된 경주를 적중해드린 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알찬 적중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요. 자, 9경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4번 황금세상이 되겠습니다. 현 등급의 장거리 3연속 입상 상승세의 좋은 근성 보유 마필이 되겠죠. 직전 동거리는 모델 라인이 선행 우승을 거두면서 빠르게 경주를 이끌었던 흐름이었어요. 최후미권 전개 시작으로 직선 결승주로 310m 지점 갈색 전령이 외측을 사용하면서 사행을 하면서 진로가 좀 크로스가 돼서 좀 막힙니다. 그래서 탄력 손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입상을 거뒀다면 늘어난 부중 극복이 아마 우승 승급의 관건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전 그 정도로 좀 좋게 보는데요. 그 밖에 후착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세력이라 그러면 내치게이트, 전체적으로 걸음이 늘고 있는 2번 장산태양, 직전에 300m 지점부터 200m 지점까지 진로 변경 및 지속적으로 결승 외주로 약간의 사행 걸음이었음에도 좋은 탄력 발휘 순위권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5번 머스탱정 같은 경우는 보면 실전 통해서 꾸준히 걸음 보강에 좀 주력을 해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 후 자리 잡는 과정에서 3코너 진입 지점 외사 주행 중지 실격 마필인 로열 페이버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외곽 주행 및 전개 불운을 겪었죠. 직선 결승 외주로 해서 탄력 걸음은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성적 상승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6번 빅5입니다. 현등급 승급전 1400m 입상 후에 직전에 많은 관심 속에 급격하게 무딘 걸음으로 졸전을 펼쳤던 마필인데요. 하지만 잠재 보유 능력이 좋고 또 새벽 훈련 강구보 시행 시에 지구력 보강과 함께 주폭의 일명 파워감이 좀 느껴지는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서력 입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9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4번 황금세상도 나름 직전 경주 사연이 있었고 5번 머스탱 정도 또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번 장산태양이나 6번 빅5도 마찬가지고요. 적절한 준비된 충마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현장에서 상태 꼼꼼히 챙긴 다음에 압축된 마번으로 중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알찬 적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설명드릴 만한 부분들은 다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4번마 황금세상 직선주로 들어서서 진로를 못 뚫을 것 같으니까 크로스로 약간 비틀어서 틀어나오느라고 조금 손실봤다는 부분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꼭 적중을 해드릴 것 같네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았죠. 10경주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레이스죠. 1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전력은 드러난 마필들의 접전 구도 속에서 지금 레이팅 점수로 보면 상위급이죠. 최상위급이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원더볼트인데
클린업 조이가 원더볼트보다는 이제 레이팅 점수가 좀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오늘 원더볼트 과연 이번 경주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까? 이 부분이 뭐 가장 좀 관심사가 될 것 같고, 능력마들이 사실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하나의 좀 즐거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경주는 이경국 위원이 관심 마필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경주에 저 또한 먼저 설명을 드릴 마필은 7번 원더볼트가 되겠죠. 직전에 원더볼트가 1200m 우승 거둘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을 했었어요. 최상위 등급 1등급 마필들이 1200경주인 단거리 경주를 치른다면 뒤에서 전개를 할 7번 원더볼트는 늦추입에 대한 위험성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냐. 큰 코 다쳤습니다. 뭐 결승 외주로 해서 거의 속된 표현으로 날라오는 좋은 탄력을 보였던 마필이죠. 1200m 단거리 우승 통해서 인상적인 추입, 탄력 우승 거둔 레이팅 114에 검증 완료된 능력 우승 마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뭐 항상 지켜보신 것처럼 거리 늘수록 페이스 안배 후에 보유한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더 좋은 주행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실수 없다면 입상 한 자리는 유력한 관심 능력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설명드릴 마필 9번 소통시대입니다. 2015년 10월이죠. 스포츠 조선배를 시작으로 대통령배, 그랑프리, 마주협회장배, 그리고 직전 헤럴드 경제배 2위 입상까지 5연속으로 경마대회 강편성을 경험하고 있는 종반한발 멋진 추입 탄력 강점 보유 마필입니다. 이번에 서두에 말씀드린 원더볼트를 기준으로 어떤 좀 부중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6kg라는 대폭 부중 감량 호기까지 맞은 마필이에요. 최선 말머리로 우승 도전에 나설 걸로 봅니다. 자, 세 번째는 8번 다이나믹 질주입니다. 서울 이적 후에 실전이 거듭될수록 단계적 성적 상승세가 뚜렷한 직전 2000m 우승 접전 한발 부족 2위 입상 기록 마필이죠. 직선 초반부터 선두권에 가담하는 자신감 주행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걸음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연속 입상 도전 충분 전력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복병권에 포진시킨 마필은 6번 언비터블입니다. 직전 2000m 경주 5위 기록 시에 선입권 전개 코너링 후에 착순 변경된 마필이 있었죠. 더블 드래곤이라고. 이 마필이 내측으로 사행을 하면서 사실 거의 낑기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직선 결승주로 한 270m에서 220m 지점까지 한 50여 m를 좀 진로를 방해를 받는 그런 악순환을 겪었던 마필이에요. 추진 타이밍이나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또 언비터블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에 다소 좀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마필이에요. 부중이 떨어졌을 때와 올라갔을 때 성적에 좀 기복이 심한데 요번에 마찬가지로 53kg라는 부중을 달았다면 전 충분히 입상 도전 해볼 만한 편성 호기를 맞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번 원더볼트는 뭐 꼭 관심을 갖는 그런 마필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뭐 7번만 원더볼트는 이번 경주에서 아마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겠죠. 응원하는 마음도 함께 하고요. 자, 민병철 의원은 어느 마필을 또 주목하고 있을까요? 설명 들어보죠. 네, 뭐 능력마 원더볼트, 7번 원더볼트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레이팅을 부여하던 원더볼트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핸디캡 부중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반사 이득을 받는 그 부중이 대폭 감량된 마필들이 여러 눈에 띕니다. 뭐 8번 다이나믹 질주도 뭐 직전에 부산에 서울 이적 후 첫 번째 입상 차지하고 적극적인 무빙 선입전으로 통했는데요. 이번에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자, 5번 놀부만세 언급드려봅니다. 2011년도에 2세마 때 대비해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1등급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3세마 시절에는 캐럴컵 클래식 외산 1군 최강자를 가렸던 대상 경주에서 3세마 시절에 입상도 했단 말이죠. 데뷔 초에 구조 마방에서 이제 맹산 호랑이와 함께 기대주로 손꼽혔단 말이고 뭐 1등급까지 빠르게 올라왔단 말인데요. 이제는 어느덧 7세 고령의 마필이 됐네요. 자, 고령의 마필인 만큼 출전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장거리까지도 과거에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자, 이번 경주에서 이 놀부만세가요. 직전 대비 6kg 감량, 52kg의 정말 낮아진 부담 중량 혜택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 마필인 7번 원더볼트와 요 5번 놀부만세의 동반 입상 기대치까지 조심스럽게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9번마 소통시대 요마필도 6kg 감량인데 5번마 놀부만세 요마필도 6kg 감량.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은데요. 삼정불패 문세영 기수 3번 게이트에서 이번 경주가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편성이 아닌가 싶은데 요마필에 대해서 이경국 의원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세요? 선행을 장악한다면. 뭐 선행을 장악한다면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마필임에는 분명하죠. 근데 직전에 삼정불패가 휴양 공백전이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공백에서 돌아와서 전 실전 감각의 배양이라는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한두 번 더 뛰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상대들이 좀 뭐 강한 마필들이 있고 조건 좋아진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좀 만만치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사실 애곽에 10번마 바다질주 요 마필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요거는 민병철 의원이 간단하게 좀 대답 좀 해주시죠. 네, 10번 바다질주 직전에 천신만고 끝에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 선천적으로 발바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직전보다는 좀 편성이 많이 강해졌다라는 평가예요. 자, 이번 편성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어쨌든 이번 경주의 가장 관심은 7번마 원더볼트입니다. 원더볼트가 이번 경주에서 이제 가장 뭐 높은 부중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해 주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결과가 궁금한 경주고요. 감량 이점 받은 마필들 과연 또 얼마나 그 부분을 작전 구사를 슬기롭게 해서 좋은 성적을 일궈낼까. 그래서 10경주는 결과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재밌는 경주고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요일 경주 모두 풀어드렸고요. 풀어드린 경주 역시 화면으로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3번 나꿈 테라, 8번, 10번, 9번, 2번이죠. 6경주입니다. 7번 나 프리티보이, 3번, 8번, 2번, 12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3번 마 슈퍼스타트, 1번, 7번, 4번, 2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7번 마 원더볼트, 9번, 8번, 6번, 5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고요.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9번 마 파티인더 데저트, 6번, 1번, 5번, 7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또 날씨가 상당히 좀 급작스럽게 더워진 느낌이에요. 이 환절기라고 보면 기온차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경우에 이제 표현을 드리는데 갑작스럽게 더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디션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건강 관리 철저히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준비 열심히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